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가 오늘 발표할 논문은 Using Remote GPU Virtualization Techniques to Enhance Edge Computing Devices 라고 하는 올해 1월에 이제 퓨처 제너레이션 컴퓨터 시스템즈라고 하는 이제 IoT나 엣지 디바이스 위주로 진행이 논문들이 출간이 되는 저널에 실린 논문입니다. 주요 키워드는 가상 GPU, 알쿠다, 그리고 클러스터링 알고리즘, 엣지 컴퓨팅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가장 먼저 백그라운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IoT 컨디션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IoT 컨디션은 대부분 다 저전력, 로우 파워의 이제 프로세서들을 탑재하고 있는데요. 대부분 이제 마이크로 컨트롤러, 온보드 마이크로 컨트롤러나 아니면 굉장히 사양이 낮은 라즈베리 파이 같은 것보다도 더 수준이 낮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좀 가정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그 컴퓨테이션 파워가 굉장히 낮습니다. 하지만 이제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서 최근에 라즈베리 파이에도 우분투를 쓸 수 있을 정도로 컴퓨테이션 파워가 굉장히 강해졌는데요. 또한 이제 구글의 코랄이라든가 뭐 그런 미니보드의 그런 PC들에는 미니 GPU나 아니면은 TPU 같은 것들이 포함이 되어서 좀 더 높은 수준의 연산을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에 따라서 높은 수준의 그러니까 전원 공급이 필요하게 되는데요. 따라서 이제 이 저자들은 이 엣지 컴퓨팅에서 필요한 그런 전력이나 컴퓨테이션 리소스들을 조금 낮추고자 리모트에 있는 원격에 있는 GPU들을 사용을 해서 이제 학습을 진행하거나 이제 모델 연산을 수행을 하겠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리모트 GPU를 사용하게 되면은 GPU 유틸라이제이션이 굉장히 높아지게 되고요. 전체적으로 이제 클러스터 안에 필요한, 그러니까 엣지 노드에 필요한, 그러니까 엣지 컴퓨팅 클러스터에 필요한 GPU의 수가 줄어들게 됩니다. 또한 전체적으로 유지하는 비용이라든가 파워 컨섬션 그리고 좀 일련의 작업들의 수행 시간들이 모두 줄어들게 된다라고 하는 장점이 있다고 주장을 하면서 논문을 시작을 합니다. 전체적인 프레임워크의 디자인인데요. R쿠다, 리모트 쿠다라고 하는 그 쿠다의 미들웨어를 사용을 하여서 전체 아키텍처를 구성을 하였습니다. 이 리모트 쿠다 같은 경우에는 기존 쿠다 라이브러리와 완벽하게 호환되기 때문에 추가로 API를 변환한다든가 아니면 래퍼 클래스를 또 따로 별도로 만들어야 된다는 필요가 전혀 없다라고 하는 장점이 있다고 합니다. 또한 전체적으로 서버 클라이언트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클라이언트에 있는 쿠다 이 어플리케이션에서 클라이언트 엔진에 있는 쿠다 API를 통해서 어떤 연산을 요청을 하면은 네트워크를 통해서 서버에 있는 엔진의 쿠다 라이브러리에서 GPU를 통해서 연산을 수행을 하고 그 결과값을 이제 클라이언트에다가 돌려주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컴퓨터를 봤을 때 네트워크가 PCI 통신의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이 저자들은 멀티 테넌시 프레임워크를 적용을 라고 주장을 하는데요. 하나의 GPU를 여러 개의 GPU로 나누어서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멀티 테넌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나의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이제 여러 개의 서비스들에 접속을 할 수 있는 여러 명의 유저가 이제 각각의 유저 앱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접속하는 게 아니라 하나의 단일 진입점을 통해서 이제 서비스들을 이용하게 되는 그런 구조를 이제 멀티 테넌트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하나의 GPU를 여러 개의 가상의 GPU로 나누어서 각 vGPU들은 같은 피지컬 GPU 안에 있더라도 완벽하게 격리가 되어서 연산을 수행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따라서 이거를 통해서 좀 성능의 향상을 이루겠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이 논문에서 사용한 알고리즘은 이제 퍼지 미니멀즈라고 하는 클러스터링 알고리즘입니다. 최초의 전체 데이터셋에 대해서 R팩토를 계산을 하고요. 그 계산된 R팩토를 바탕으로 프로토타입들을 계산을 하여서 각각의 데이터들을 클러스터링하는
구조라고 알고리즘이라고 합니다. 그래 그 퍼지 미니멀 알고리즘 같은 경우에는 최초의 R 팩터를 계산하고 나면은 각각의 프로토타입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셋에 대해서 나눠서 계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패러럴하게 수행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패러럴 퍼지 미니멀 즉 PFM 알고리즘을 이제 최종적으로 사용을 하게 되는데 어,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데이터를 통해서 R 팩터를 계산을 하면은 데이터들을 세그멘테이션을 통해서 데이터들을 나누게 됩니다. 각각의 데이터들에 대해서 프로토타입들을 구하고 그 프로토타입들을 최종적으로 병합을 하여서 최종적인 이제 클러스터를 구성을 하게 되는 알고리즘이라고 합니다. 이밸류에이션인데요. 이밸류에이션 셋업은 다음과 오른쪽 그림과 같습니다. V100, P100, K20, K80이라고 하는 이런 각각의 GPU들을 연결을 한 GPU 서버 노드들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네트워크 패브릭을 통해서 엔비디아 엑세이비어라고 하는 그 연산 노드와 그 ARM 베이스드 노드가 있는데요. 이제 차후에 설명을 하겠지만 이 엔비디아 엑세이버 같은 경우에는 엣지 노드, 엣지 컴퓨팅 수준에 적합한 적합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 ARM 베이스드 노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컴퓨테이션 리소스가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설명을 좀 뒤에서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는데요. 네트워크는 이제 EDR 인피니밴드와 기간의 이더넷을 사용을 하는데요. 인피니밴드 같은 경우에는 100GB per second, 이더넷 같은 경우에는 1GB per second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네트워크의 그 통신 속도에 따라서 전체적인 연산에 좀 다른 결과를 보이기도 하니까 이 부분도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데이터셋은 UCI 머신러닝 리포지토리에서 가져와서 총 10K, 20K, 50K, 100K의 칼럼들을 가지고 있는 데이터셋들을 활용을 했다고 합니다. 우선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얘가 실제로 이제 엣지 노드로서 얘를 이제 엣지 노드라고 볼 수 있느냐에 대한 디스커션인데요. 이 안에 있는 내장 GPU들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는 사용이 되지 않았고 이제 비교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엑세이비어에서 자체적으로 로컬에서도 연산을 수행을 하고 이 로컬 GPU를 사용하지 않고 원격에 있는 리모트 GPU만 사용을 해서 연산을 수행한 것 이 두 가지를 비교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되었기 때문에 이 정도의 리소스는 엣지 컴퓨팅에서 흔하게 발견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요. 실제로 이렇게 구성한 클러스터들이 이제 엣지 컴퓨팅 클러스터에 호환이 되냐? 근데 실제로 이 정도는 이제 엣지 컴퓨팅에서 활용을 할 만하다라고 이제 자문자답을 하면서 이제 이게 합당하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세 번째 포인트가 조금 재밌는데요. 이 ARM 베이스드 노드가 실제로 엣지 디바이스를 대표하기에는 너무 높은 수준의 컴퓨테이션 리소스를 갖고 있지 않냐라는 이제 의문을 던지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실제로 이제 좀 딥퍼 애널라이즈를 위해서만 이 노드를 사용을 했다. 이게 무엇이냐면은 이 엑세이비어 같은 경우에는 기가비트 인터넷만 지원을 합니다. 따라서 이 네트워크 속도가 달라짐에 따라서 이 연산이 어떻게 좀 변경이 되느냐, 결과가 어떻게 달라지느냐에 대한 거를 좀 측정을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ARM 베이스 노드는 이 두 가지의 네트워크에서 이 각각의 그 컴퓨테이션 패턴이 어떻게 변경되는가, 어떻게 변화하는가, 그거를 관찰하는 목적으로만 사용이 되었기 때문에 실제 엣지 컴퓨팅에서 사용되는 수준은 아니지만 우리가 실험을 위해서만 사용을 하였다. 따라서 합당한 수준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이 구조에서 갖고 있는 그런 한계점들에 대해서 스스로 자문자답을 하면서 이제 이 실험이 합리적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에 따른 결과들을 좀 볼 텐데요. 이 로컬에서 수행한 그 알고리즘 실행 속도입니다. 10K, 20K, 10K, 20K, 50K, 100K인데요. 실제로 얘는 K, P, V 앞에 그 GPU 앞에 붙어 있던 것들 있죠. 그래서 이 연산들을 이제 로컬 GPU에서 이제 실행했을 때 이 정도 수행 속도가 걸리기 때문에 이제 실제로 리모트 GPU를 사용하면은 속도가 많이 줄어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로우의 숫자가 늘어날수록 당연히 실행 시간이 오래 걸리게 되고요.
최종적인 실험인데요. 이제 리모트 GPU가 늘어남에 따라서 이제 전체적인 이기직션 타임이 일관적으로 줄어드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제 1개에서 2개 정도 수준일 때는 급격하게 스파이크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는 이제 그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 서버 내에서 이제 CPU와 GPU 간의 통신을 하는 것을 통신을 하면서 이 전체적인 이 ML 프로세스를 수행을 하게 되는데 그 통신 과정을 네트워크가 대체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네트워크에서 오는 그런 커뮤니케이션 오버헤드가 1개에서 2개 노드 정도일 때는 굉장히 이제 실제로 컴퓨테이션을 통해서 갖고 오는 그런 거에 비해서 굉장히 오버헤드가 너무 크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이 네트워크가 보틀렉으로 작동을 하고 이 뒤에서는 그게 이제 좀 완화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각 스테이지에 따른 이제 패턴을 보여주는데요. 이 퍼지 미니멀 알고리즘은 이제 R팩토를 계산을 하는 스텝과 이제 프로토타입을 계산하는 스텝 총 2가지로 나눠지게 됩니다. 이제 R팩토를 계산하는 스텝 같은 경우에는 GPU가 늘어나면은 당연히 줄어들게 되는데 이 부분은 전체 ML 연산의 5%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이제 프로토타입을 계산할 때 이제 1개에서 2개 정도가 될 때는 오버헤드가 굉장히 크게 발생하게 되는데 이 부분이 95%의 연산을 이제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줄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흥미로운 실험을 하는데요. 네트워크를 이제 ARM 베이스 노드에서 이더넷과 인피니밴드로 변경하면서 실행을 하게 됩니다. 이더넷에서의 이 연산의 속도는 이 앞에 와 똑같이 나오는데요. 인피니밴드를 사용을 했을 때는 일관적으로 줄어드는 모습을 보입니다. 따라서 이 네트워크가 CPU, GPU의 통신을 담당하는 이 네트워크가 굉장히 큰 보틀렉으로 작용을 한다라고 라는 부분을 이제 이 실험을 통해서 발견을 할 수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한 멀티 테넌시 프레임워크를 적용을 해봤을 때는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하나의 GPU 안에서 이제 vGPU들의 숫자를 늘렸을 때를 보여주는데요. 어, 얘는 이그지큐션 타임을 보면 되고 얘는 GPU 유틸라이제이션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GPU 유틸라이제이션은 실제로 50K에서 한 3개에서 4개 정도 인스턴스를 생성하면은 이제 거의 최고 양으로 거의 맥시멈으로 활용을 하게 되는데요. 퍼포먼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 위에 있는 점선이 실제로 vGPU를 사용을 했을 때 이제 성능입니다. 예, 느리면 늘릴수록 굉장히 속도가 많이 줄어드는 것을 보이는데요. 이상하게 이 50K의 데이터셋에서는 굉장히 전체적으로 안 좋은 성능을 보이고 그리고 이제 멀티 GPU를 사용을 했을 때도 그렇게 크게 성능이 차이가 나지 않게 되는데요. 이는 이제 쿠다 내에서 쿠다 맴 CPY 그러니까 CPU와 GPU 간의 통신을 담당하는 이 오퍼레이션이 네트워크를 거치게 되는데 네트워크를 거치는 게 문제가 아니라 50K에서의 이 쿠담 MCPY의 이 오퍼레이션 작동하는 카운트고요. 100K에서의 카운트입니다. 이상하게 50K에서 이 MCPY 오퍼레이션이 훨씬 더 자주 일어나게 돼서 이게 네트워크를 좀 더 많이 타게 되는 때문에 이 성능이 굉장히 안 좋게 나타나는 것으로 추정이 된다. 근데 얘가 왜 이렇게 많이 나타나는지는 이제 저자들도 알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부분이 조금 흥미로운 실험 결과였습니다. 또한 에너지 컨섬션 같은 경우에는 이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들을 보시면 되는데요. 이제 로컬에서 수행을 했을 때 로컬에서의 보여주는 이 파워 컨섬션이고요. 리모트에 있는 파워 컨섬션인데요. 로컬이 실제로 이제 이 엑세이비어라고 하는 이 노드에서 이제 소모된 파워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제 전체적인 파워 컨섬션은 늘어났지만 이제 로컬에서 차지하는 양은 굉장히 줄어들었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는 이제 이거를 적용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 파워 컨섬션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분석을 하는데요. 이제 위에 거를 보면 이제 프론트엔드가 XAVO에서 소모된 양이고 백엔드가 리모트 GPU에서 소모된 양입니다. 보시면은 이제 전체적인 네트워크를 하는데 그럼 필요한 것들을 모두 포함하는 파워 컨섬션을 보았을 때 이제 백엔드에서는 프론트엔드와 백엔드 모두 늘어나게 돼 있지만은
실제로 이제 로컬에서만 수행을 했을 때 보다가 6개의 GPU로 활용했을 때도 이제 전체적으로 엣지 노드에서의 파워 컨섬션은 줄어들었다. 따라서 이제 이거를 활용을 할 만하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하고요. 마지막은 이제 그 전체적인 파워 컨섬션의 퍼센티지를 보여줍니다. 이제 이거는 위에 거는 네트워크 이제 통신을 포함한 모든 파워 컨섬션이고, 아래 거는 이제 그 알고리즘을 수행하는 데만 이제 파워가 얼마나 감소가 되었냐를 보여주는데요. 실제로 이제 엄청나게 많이 줄어드는데, 이제 50K 같은 경우에는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코스트가 굉장히 많이 네트워크 통신의 횟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거로 인해서 굉장히 파워 컨섬션의 그 이율이 프로핏이 줄어들었다라고 분석을 하면서 이 논문의 저자들은 이제 최종적으로 다음과 같은 컨트리뷰션들을 이제 주장을 하면서 논문의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엣지 노드에서 수행돼야 되는 연산들을 리모트에 있는 GPU로 옮기면서 이제 퍼포먼스 게인과 에너지 세이빙을 얻을 수 있었다라고 주장을 하고요. 그리고 이 PFM 알고리즘에 대해서 좀 분석을 이제 좀 단계별로 나눠서 분석을 하고 실제로 적용을 하였다. 그리고 이 CPU, GPU 커뮤니케이션 패턴에 대해서 특이점을 발견을 하였다라는 것을 또 하나의 두 번째 공헌으로 주장을 하고요. 마지막은 이제 그 멀티 테넌시 프레임워크를 적용을 하여서 하나의 GPU 안에서 이제 가상 vGPU를 여러 개를 사용하는 그런 프레임워크를 적용을 했다. 그리고 이제 이 엣지 컴퓨팅에서 이런 버추얼라이제이션을 가상화를 활용을 하는 것은 굉장히 좀 얼리 스텝이고 아직까지도 굉장히 그러니까 할 프로세스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것들을 또한 하나의 공헌으로 주장을 하면서 이 논문을 이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제가 본 이제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다음과 같은 퓨처워크들을 제시를 하는데요. 이제 퍼포먼스 모델의 위에 같은 경우에는 클러스터링 알고리즘 같은 경우에는 결과가 어느 정도 정해져 있고 이거에 대한 퍼포먼스를 높일 수가 없는데 이제 예측 모델 같은 것들을 좀 활용을 하여서 퍼포먼스와 파워 컨섬션 간의 그런 관계들을 좀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다. 또한 이제 다른 알고리즘들을 적용을 할 필요들이 있다라고 하면서 이 논문에 대한 퓨처워크들을 제공을 합니다. 제가 본 이 논문의 좀 흥미로운 점은 이제 그러니까 엣지 노드에서 작용돼야 되는 그런 로드들을 안정적인 환경을 갖고 있는 그런 서버로 옮김으로써 이제 좀 불안정한 환경에서 그런 것들을 좀 안정적으로 옮기면서 좀 로드를 줄였다. 또한 이제 엣지 컴퓨팅과 이제 가상화된 리소스들을 활용하는 것들을 좀 결합을 한좀 논문이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재밌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앞으로 저도 이런 엣지 컴퓨팅 관련된 연구들을 조금 더 할 것 같은데 거기에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조금 참고하면은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네, 이걸 지금 가능하게 한 이유는 리모트 쿠다를 써서 가능해진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리모트 쿠다 안에서도 이 하나의 GPU 안에서 이제 어느 정도까지를 이제 그러니까 가상화를 통해서 이제 이 정도까지 리소스를 사용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리모트 쿠다 이 미드웨어를 통해서 가능했다라고 이 논문에서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 가상화에 대한 아이디어가 뭐예요? 여기서 소개되는 게? 여기에서는 되게 나이브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제 하나의 피지컬 GPU 안에서 여기 보시면 이제 vGPU인데 이 vGPU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있는 이 v백이라고 하는 하나의 GPU 안에서 총 6개로 그러니까 6개의 이제 클라이언트를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되지? 그러니까 알쿠다의 서버를 좀 피지컬하게 하나에 있는 알쿠다 서버를 6개로 좀 나눠서 저희가 이제 컨테이너를 사용하는 것처럼 그렇게 좀 나눠서 리소스들을 활용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은 또 알쿠다 라이브러리를 확인하면 된다라고 하면서 참조를 달았습니다.
그쪽에 6개가 실제 피지컬한 GPU 6개가 아니라 하나의 GPU 하나의 안에서 여섯 GPU를 개 6개로 로지컬하게 쪼개서 썼다는 알쿠다를 통해서. 네, 맞습니다. 근데 뭐 그거는 이 논문 자체의 공헌은 아닐 것 같고 어쨌든 그걸 통해서 여러 가지 환경에 대한 좀 실험을 해본 것 같은데 지금 그 실험 환경 컨피규레이션에서 좀 궁금한 게 서버는 그러니까 뭐 V100이면 V100, 네. P100이면 P100 고 GPU 하나씩 각각 네. 가지고 있는 요런 서버 한 대를 가정한 거고 그리고 IoT 디바이스는 자비어를 쓰거나 암 기반의 노드를 썼는데 이 노드들의 개수가 일반적인 엣지 컴퓨팅에서는 굉장히 많아질 수 있는 건데 거기에 대한 컨피규레이션이 어떻게 설정이 되어 있어요? 이 노드들이 많아지는 거는 이제 이야기를 하지 않고요. 이 노드는 싱글로만, 그러니까 하나의 노드로만 두고 여러 개의 vGPU들을 활용을 하는 거를 이렇게 가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엣지 컴퓨팅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로컬에서 수행하는 연산들을 좀 로컬에서 연산을 수행을 하기 위해서 이런 컨피규레이션을 진행을 한 것 같은데, 실제로 IoT 디바이스들을 조금 고려를 한다고 하면은 네트워크만 어느 정도 안정이 되어 있다고 하면은 여기 있는 이 다른 GPU 서버들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클라우드로 올리고 여기 있는 이 IoT 디바이스만 좀 안정적인 네트워크에 연결을 해서 이런 환경들을 조금 비슷하게 구현을 한다고 하면은 조금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지금 논문에서는 그 리모트 쿠다의 성능을 측정하기 위해서 서버와 엣지 노드 그 두 가지를 고정시켜 놓고 그 두 가지 타입만 다양한 형태로 바꿔가면서 다양한 실험을 해본 이제 그런 건데 실제 IoT 디바이스 기반 엣지 컴퓨팅 환경에서는 IoT 디바이스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날 수 있을 테니까 이제 그런 경우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지금 흔히 연구하고 있는 뭐 페더레이티드 러닝에서의 그런 환경을 이 구조에 도입을 했을 때 과연 이제 그런 경우에 서버에서의 성능 변화가 어떠냐 뭐 이런 것도 좀 다른 이슈가 될 것 같고 이제 뭐 그렇게 했을 때 뭐 우리도 좀 계층 구조를 도입해 가지고 중간에 그러니까 뭐 자비어 같은 디바이스가 중간 노드 정도 역할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어떤 자비어가 일반적인 IoT 디바이스의 엣지다라고 가정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런 이제 계층 구조를 도입하고 그랬을 때 뭐 어떤 변화를 더 관찰해 본다든가 그리고 그 또 한 가지는 그러니까 이 지금 이 컨셉 자체는 굉장히 뭐 간단하면서도 그러니까 뭐 일종의 뭐 RPC 같은 개념의 그러니까 쿠다를 RPC 형태로 호출하는 뭐 이제 이런 개념인데 간단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그 페더레이티드 러닝에서 잘 생각해 보지 못한 어프로치이기는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연합학습 그런 환경에서도 굳이 모델을 억지로 쪼개려고 할 필요 없이 서버에 두고 서버에서 컴퓨팅 리소스를 활용하게끔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이제 그때 그 기존의 그런 연합학습에서 좀 취할 수 있는 장점과 이 구조를 좀 결합하는 형태.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태스크는 그냥 뭐 머신러닝 태스크나 이런 게 아니죠. 팩터 R 맞습니다. 캘큘레이션 뭐 이거예요? 네, 맞습니다. 예. 이 그러니까 그냥 코드미님은 그냥 GPU 알고리즘을 수행을 GPU 했습니다. 성능을 측정하기 위한 이제 그런 건데 실제 리얼 월드 태스크를 대입을 했을 때 어 그런 이제 데이터 전송량이 굉장히 많아지고 이런 문제가 있겠죠, 네트워크 때문에. 그런 게 이제 바틀렉이 되겠죠. 이제 그런 부분들을 그러니까 모델은 그냥 서버에 두고 전송량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어 어떤 프리 프로세싱을 해서 디바이스에서는 그 프리 프로세싱 된 결과만 이제 넘겨주는 뭐 일종의 그것도 뭐 모델을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기는 한데
네, 그런 구조,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이제 페더럴티 러닝을 좀 결합시키는 이런 쪽으로 발전시켜 가볼 만한 그런 것들은 뭐 당장이라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 주제이긴 하네요. 그러니까 지금 이쪽 저널은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나오는 저널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최신 디바이스나 하드웨어에 대한 뭐 성능 평가를 하고 새로운 어떤 관점을 찾아보고 그런 쪽인데, 임정원 학생이 이런 저널의 어떤 그런 컨셉과 잘 맞는 것 같아요. 임정원 학생이 그런 연구 분야나 그런 강점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그래서 이런 방향으로 좀 발전시켜 보면은 좋을 것 같네요. 네, 다랑스는 질문 있어요?